비트코인 바닥 시그널, 인간 지표는 말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있을까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호구형입니다. 오늘 우선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2월 시장에 대한 방향성. 결국 비트코인은 12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의 주안점을 두고 근거를 도출시켜봤고요. 두 번째로 이더리움의 바닥은 어디일까? 수적 분석 준비해봤습니다. 참고로 현재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비율이 92%가 넘어갑니다. 구독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먼저 저의 주장에 대한 근거부터 드려야겠죠. 제가 찾아온 상승 신호에 대한 모델, 어떤 모델일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델입니다. 바로 인간지표로 알려진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저도 인간지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정말 다양한 자료를 뒤져봤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 누구나 다 알 법한 자료입니다.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죠. 최근에 김치 프리미엄이 10%가 넘는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현재 다시 3%에서 4%대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하락을 김프로 방어하는 상황까지 연출되었었던 만큼 반등이 나와도 다소 의미를 부여하긴 어려웠었는데요. 그래서 최근 시장의 주체들은요, 시간을 딜레이 시키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블리딩 장세를 열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가격대는 분명히 추가적인 개미들의 항복 선언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시장의 쩐주들이 개미를 다 태우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요. 쉽게 말해서 김치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 10%가 끼어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이며 알트코인이 하락폭이 좀 나와 있는 상태였죠. 개미들은요,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마다 물타기를 시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질질 끌려버리니까 나갈 사람들 나가고 손절할 사람들 손절 걸리고, 그런 식으로 시장의 불균형이 점점 균형이 잡히는 형태로 진행이 된 거죠. 그렇게 현재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슬슬 거품이 어느 정도 빠지는 시점인 만큼 시장은 단기적으로도 반등하는 방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또한 시장에서 인간 지표로 잘 알려진 지표 뭐가 있을까요? 바로 구글 트렌드 지표입니다. 이 구글 트렌드 지표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비트코인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 그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를 분석하는 툴이거든요. 과거에 2020년부터 2021년도 상승장 때 엄청나게 올라왔었죠. 그리고 이번 미니 불장 때도 잠깐 동안 비트코인이 검색량이 많이 늘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관심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언제나 이 관심도가 급격하게 증가했을 때가 단기적으로 고점이었고 장기적으로도 고점 사이클을 만들었었던 그런 전례들이 있었던 만큼 현재 이렇게 관심도가 줄어들고 있는 타이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기회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이제는 제법 바닥을 잡으면서 저점을 올려주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발언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랐다라는 거,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앞으로도 관세에 대한 키워드 노이즈는 지속될 수 있고요, 잦은 변동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패닉셀장 어떻습니까? 2월 3일날 이런 패닉셀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만 해도 청산 규모가 과거 루나 때, FTX 때보다도 더 큰 청산의 규모로 나타났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때보다는 데미지가 적어지면서 시장도 차츰 적응을 하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느껴지죠.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노이즈가 다시 나온다고 해도 이런 패닉셀은 제한될 것이고요, 조정폭도 조금은 낮은 수준으로 이어질 것이고 조정의 기간도 더 짧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반등은 조금 더 높아질 것이고요, 반등하는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겠죠. 자, 우리 2018년 무역전쟁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무역전쟁이 너무 퍼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정말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공포감이 머릿속에 여전히 뼈저리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은 지금 보수적으로 좀 경계를 하는 느낌이 강한 것인데요. 현재 인플레이션 장세에 경기 침체를 유발시키는 무차별적인 그런 관세 전쟁의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관세 전쟁이 너무나 딥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라고 보는, 따라서 이제는 저점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면서 스윙 하이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드렸었죠. 자, 추세 기반 피보나치 여기서 한번 찍고 여기서 한번 찍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의 파동을 본다면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그리고 최소 목표 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 12만 달러까지도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장이 눌리면 분할 매수 기회로 잡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DCA 투자 기법이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때문에 걱정들 많으셨을 텐데요.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수렴 패턴에서 상방으로 돌파를 하면서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염려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옆으로 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고점들끼리 선을 이어봤을 때 저점들은 어느 정도 수평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지만 고점이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어떤 패턴입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어느 정도 평을 이루는 그러한 패턴 아니겠습니까? 해당 패턴은요, 이제 이렇게 저점을 이탈할 확률이 75% 이상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 도미넌스가 다시금 약세 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더리움에 대한 코멘트까지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해당 데이터는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점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테슬라도 있고요, 엔비디아, 비트코인, 그리고 나스닥도 있고요, 금도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글로벌 대형 기술주하고 최근 몇 년간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기술주라고 하면은 보통 성장주다라고 하잖아요. 성장주.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도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자산이며 대형 기술주들과 정말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정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 과거에는 여러분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다, 너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도박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했잖아요. 당시에는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인데 지금은 사실 투기적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게 없어요. 현재 보시면은 진짜 테슬라랑 엔비디아 이런 글로벌 대기업의 수준과도 비슷한 변동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제 주류 자산화, 주류 금융 시스템에 통합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대형 기술주들과 이렇게 비슷한 흐름을 보여간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밸류를 또 한 번 업사이드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업이라는 것은 언제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리스크를 상쇄하는 것이 비트코인의 공급 감소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100만 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관들의 보유량이 증가하면서 시장 내 유통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형 기술주들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면서도 희소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인이 더 강한 퍼포먼스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한 기대감이 높은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가진 성장주처럼 다뤄봐도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변동성을 또 알트코인에게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통 미국 증시에서는요, 여기 있는 이 러셀 2000 지수를 소형주 지수 혹은 중소형주 지수라고 부릅니다. 이 지수의 흐름을 확인하면은 중소형 성장주의 순환 흐름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좀 쉬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러셀 2000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알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러한 타이밍에 맞춰서 코인의 도미넌스가 좀 감소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더욱더 확실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맥락을 활용을 하면 알트코인 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라는 거죠. 자, 러셀 2000 지수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지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비즈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핀 비즈 사이트 같은 경우에 매일 미국 증시의 등락률과 함께 여기 이렇게 러셀 2000 지수의 흐름까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RUT 검색을 하셔가지고 해당 구간에 있는 티커를 누르시면은 러셀 2000 지수, 중소형주 지수를 킬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스몰캡 지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메모해 두세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 비트코인이 쉬어갈 때 러셀 지수가 반등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감소를 하고 있다. 이거는
알트코인으로 수급이 옮겨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좀 잘 알고 캐치하신다면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더 우월한 심리로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인간지표 말씀드리다가 잠깐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자, 여러분들 시장에 이제 호재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암호화폐 시장이 방어를 했던 이유는 솔라나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 승인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올랐던 거고요. 올해만 해도 사실 알트코인 현물 ETF가 2개 이상 승인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미국 연준위원들 하나둘씩 친암호화폐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시장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러한 호재들을 망각하고 계세요. 자, 월가에서도 암호화폐의 IPO 붐 조성을 위해서 물밑 작업에 치열하다, 이 내용도 있습니다. 아니, 시장에 고래라고 표현되는 이런 돈들이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적어도 고래 등에 편승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와서 멘탈 안 좋다고, 심리 안 좋다고 꽁무니 빼고 있으면은 그게 무슨 효과겠냐 이거예요. 지금 빌빌대고 있지만 시장을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시장을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이더리움 관련해서 어디서 바닥이 나올 수 있을지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보는 뷰는 일단 패턴 중에 첫 번째로 하모닉 블리시 딥 크랩 패턴을 살펴봤는데요. 자, 보시면은 먼저 여기서 딥포인트에서 정확하게 1.618까지 찍었죠. 그리고 나서 현재 리액션이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타입 1 리액션이 나왔기 때문에 0.382 수준까지 반등이 나온 것은 본연의 역할을 일단 충실히 이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보통 타입 2라고 해서 리턴, 그러니까 리테스트까지는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타입 2죠. 리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리액션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을 시도했을 때는 최소 0.618 구간까지 목표를 잡아둘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더리움이 3,334달러 수준까지는 안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30분 차트로 넘어와서 로우 타임 프레임, 그러니까 작은 시간대 프레임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물론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쉽게 주지 않습니다. 최소한 현재 패럴 채널을 한번 딱 보면은 이렇게 고점끼리 한번 선을 이어볼 수 있겠고요. 저점끼리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맞는 까지 이어보면은 이렇게 하락 채널 형태가 나오죠. 우리가 보통 하락 채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상승으로 돌파를 하는 것이 정석이니까 해당 채널도 눈여겨보시고요. 만약 다시 눌린다고 한다면 2.4달러, 2.3달러 언저리까지는 또 한번 트랩성 무빙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해당 구간까지 온다면 저는 무조건 분할 매수 접근 들어갈 겁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보유 중에 있기 때문에 딱 지금이 평단가 수준입니다. 자, 이평선 또 한번 켜봤더니 30분 차트에서 일단 수렴은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수렴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바로 위에는 이런 하락 채널의 상단선까지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해준다면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겠죠. 해당 구간 2,920달러 수준까지도 한번 노려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장의 조정폭이 너무나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한 3일 전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스윙 관점에서 슬슬 나타날 추세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나타날 추세라는 게 뭐겠습니까? 상방 추세죠. 시장의 블리딩 장세도 어느 정도 막을 내리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패턴에서 다시 한번 상승 기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까지 포함이 예상된다라는 정말 특급 호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노이즈에 있어서 이제는 면역이 생겼다. 예방주사는 이미 충분히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떤 종목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느냐 이건데요. 자, 반등이 시작되면은 전체적으로 물론 당연히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속도가 빠른 종목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회복력이 강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대장 노릇을 하던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현재 조금씩 잡아 나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되는지가 관건이 되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현재 4가지의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고 벌써 수익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목에 대한 추천까지 중간중간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들 현재 1월서부터 단 한 번도 삐끗난 거 없습니다. 종목 정말 많이 올려드려요. 단기적인 종목들, 기대 수익률 10%에서 20% 정도 나오는 종목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 시황이라든지 종목 추천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당연하게도 100% 무료 방입니다.
뭐 유료로 전환한다거나 그런 내용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참고로 이번 주까지만 일단 입장을 받아볼 예정이고, 정보 채널 2기 같은 경우에는 열리기 전까지 아직 일정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화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정말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입장하셨고, 더구나 익명의 닉네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